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사담에서는 스마트폰 다음으로 무슨 폰이 등장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 전화가 비싸서 집에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자체가 비쌌던 것이 아니라 전화국에 있는 그 교환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가입자 회선비가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TDX라는 국산 교환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집전화가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선전화는 1876년도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선전화는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80년대에 카폰으로 시작했습니다. 카폰 이후에 벽돌만한 셀룰라폰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1990년대 말에 핸드폰이 전국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기술 때문에 널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CDMA 기술을 바탕으로 오늘날 국내 기업들이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다음으로 등장한 휴대 단말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통신 기능이 들어있는 PC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스마트폰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90년대 초였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었고 운영체제도 온전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이 상용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애플사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터 오늘날처럼 대중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도 갤럭시를 출시하면서 두 회사가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판매고 1위였는데요. 스마트폰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자기 나라 핀란드에서조차 휴대폰 판매고에서 삼성에 뒤지고 말았습니다. 후발업체가 1위 업체를 기술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 경쟁에서 제일 이기기 쉬운 타이밍은 바로 신기술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바로 전일 것입니다. 기존의 인류 휴대폰 업체는 스마트폰이라는 신기술 등장에 대처를 잘 못해서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류 스마트폰 업체는 다가오는 미래 신기술에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떠밀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통신 시장에서 살아남을까요? 스마트폰 다음 기술인 넥스트 스마트폰은 무엇이 될까요? 기업이 넥스트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세계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조사해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용자 요구사항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인 저는 넥스트 스마트폰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휴대폰 이름은 스마트폰에서 휴먼폰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휴먼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폰이면서도 사용자의 비서나 친구와 같은 지능폰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를 시도할 때에 어제 점심 때 만났던 사람에게 통화 연결 좀 해봐 라고 음성으로 휴먼폰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는 휴먼폰이 뭔지 검색 좀 해줄래? 라고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용자는 문자를 전송할 때에 휴먼폰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휴먼폰이 받은 문자는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휴먼폰 본체는 이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은행카드 형태이거나 종이처럼 둘둘 말아서 소지할 수 있는 형태이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화면 크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먼폰 리시버는 마이크 기능을 함께 가지며 본체와 무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휴먼폰 사용자가 상대방과 통화하면 마치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휴먼폰이 등장할 수 있으려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사용자 니즈를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휴먼폰이 출시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휴먼폰 in the future.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